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적천수천미를 할 차례예요. 이 지휘장이 참 오래 갑니다. 길게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문이었는데 제일 높은 벼슬이에요. 어떻게 높은 벼슬이에요? 바로 임금 옆에서 재상을 한 사람들. 이 사주는 천연의 천기가 그 권세를 잡는 데에 하나 나타난다 라고 해서 사례명조가 4개가 되죠. 4개가 되는데 용신 설명은 없고 이렇게 네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쭉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그래서 동중당조, 유중당조, 철상서, 진시랑조라고 해서 하면서 그 각각의 기운이 어디에 글자에 있다라고 하면서 표시를 하셨어요. 이건 경금에 있다라고 하지만 이 당중당조는 솔직히 적천수천 및 두 번째 나오는 명조인데 거기선 이 오화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용신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그죠? 저 권룡황제서부터 지명장을 할 건데 그때 한번 따져볼 거지만 그때는 일본의 저 아부태산이라는 적천수 화의를 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설명한 게 제가 옮겨놔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 사주가 그 양반이 설명한 게 어떻게 설명했냐면 용신은 경금이다. 그렇지만 화생토 토생금으로 해서 이게 통관을 시킨다든지 여튼 저는 화생토 토생금으로다 보긴 봐도 지금 보니까 이게 삼상격으로 보이더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주는 이 자수대운에 들어와서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이 오화를 용신을 하셨어요. 철조 선생은 그 두 번째 사례명조에서. 근데 여기서는 경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경금에 있으면 아무 대운도 설명 없으니까 경금에 있나 보다 하지만 대운까지 설명해 보면은 자수가 올 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화에 있다라고 해도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사주는 병화에 있다라고 해요. 정관격에 그러면 이건 관인상생격이라는 소리죠. 세 번째 사주는 딱하니 을목에 있다라고 해요. 이건 정인격이죠. 인수격. 그래 격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 이건 또 이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정관격이죠. 그런데 정관이 이거야말로 재성이 정관을 도와줘서 정관의 힘이 있죠. 그러나 조금 수가 너무 좀 강하죠. 지지가 탁하죠. 근데 오늘 네 번째 말씀하시는 게 이게 두 번째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병권이나 해치는 저걸 병권은 모든 그리고 군사지만은 이 해치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선악을 구별하는 판사예요. 변관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양인이나 살의 기운이 신이 천기가 득세를 해야 된다. 특별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양인을 용신을 해요. 참 그 희한한 양인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소리죠. 그래서 양인과 칠살의 기운이 돌 때를 말씀을 하세요. 이게 화채 수금용조란 말이에요. 이게 양인을 쓴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빨갛게 해놔야 되는데 안 해놓은 게 문제네요. 화채 수금용조란 말이에요. 옷을 화국을 이루죠. 더군다나 유공을 빼면 이옷을 화국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양인의 기운을 양인의 살이 세가 특별히 있다라는 사주고요. 이 사주도 역시 토화용조예요. 이것도 양인의 확실하게 특세가 있다. 특별한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수채 토화용조에서 불용을 해요. 이 토화를 불용한다는 것은 수를 중심으로 해서 금수, 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주는요. 금수운이 좋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수를 써요. 양인을 쓰는 사주예요.
참 격국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식상제살격이에요. 예, 그래서 살이 이렇게 강하니까 식상은 여기 화에 있죠. 예, 화를 쓰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죠. 예, 여기까지 좋은 사주죠. 자, 아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세 개인가요? 세 개로 끝나요. 그리고 조그만 마을, 이제 세 번째 마을에서 하나의 고을을 다스리는 사목이죠. 이런 사람들도 재성과 관성이 활약해야 돼요. 예, 그래서 청순함은 격국에서 신기가 아주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재관을 보는 사주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넘어갑시다. 그리고 오늘 할 사주는 이거죠. 급직,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도 이제 그 안에서 관직, 조그만 관직을 가진 사람들 얘기해요. 예. 그네들도 역시 뭐가 있어야 되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보세요. 예. 점점 내려오죠. 예. 500번인가요? 501번인가? 아, 그렇죠. 예. 501번서부터 2번, 3번, 4번이죠. 예, 요거 보세요. 또 곧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 또는 수령까지도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까지는, 예, 그럴 때는 어디에 따른다? 청탁과 분, 형령이라고 해서 천간지지가 청탁하냐를 따르는 거예요. 예, 사주에서. 예, 그래서 임시가 말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임시와 명제라는 것은 천지와 음양과 오행에서 모이는 곳이다라는데, 이 천지라는 뭐예요? 천간지지를 말하고, 음양은 뭐 아시고요. 오행의 다. 청자는 귀하고 탁자는 천한데, 소위 잡직이나 좌위에 있는 이런 등 여러 관리들도 역시 응한다. 일명의 하나의 명의 영화로움에 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직만 있으면 그래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도 공무원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비록 비 아니다. 격이 바르거나 국이 청하거나 진신이 두경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비가 들어가고요. 기상격국 중에서도 춤과 합, 이기지 내에서 반드시 한 점의 천기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비록 천기 탁기가 형태와 그림자로서의 있어서 난변 어렵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점의 천기예요. 일점의 천기를 필요로 한다. 천간은 청하고 지지는 탁한 이치인데, 하늘은 맑고 땅은 탁하다는 이치인데, 천간은 하늘의 상이요 지지는 땅의 상이다. 지지는 상승을 해서 천간으로 올라갈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돼? 가볍고 청한 그 기운이 되는 것이요, 천간은 아래로 내려가서 지지로 가는 것인데 중탁한 기운이 있다. 천간의 기운은 본래 청하니까 그렇게 탁한 것은 꺼리지 않는데, 지지는 본래 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청한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례 명조 2개를 하는데, 마지막 명조가 아주 탁한 사주예요. 그리고 저와 철전님과 오행을 별도로 다르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현재 과학적으로 보면 0.3 차이로 철전님과 우리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서 합충하고 제하는 가운데서도 그 나눔이 있다. 충하고 탁한데 마침내 그 경중도 있고, 그래서 존비가 형성되는 것이다. 거기서 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 인수격하고요. 이 인수격하고 요 두 번째는 아주 두 번째까지 지난번에 했는데, 이것도 인수격이에요. 이것도 운이 좋아서 1호로 출신으로서 지현까지 간 사람이에요.
저 사람 윗사람도 끝까지 좋았어요. 근데 오늘 두 사람 하는 것은, 두 사람 할 것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예, 뭐죠? 탁이 많은 거죠, 사주가. 자, 이거 봅시다. 503번이에요. 자, 이건 녹곡격이에요. 이건데, 그런데도 또 녹을 용신으로 쓴단 말이에요. 대개 보면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녹곡격에서 무엇을 심여점 선생이 쓰라고 했는지. 오늘은 녹곡격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건 녹곡격입니다. 왜? 병화일주가 4월에 태어났으면 녹곡격인데요. 이게 5화에 태어났으면 병화일주는 양인격이 되겠죠. 네, 그래서 4화가 됐든 5화가 됐든요. 이 사주는 수체예요. 왜냐하면 임진이라는 습한 토가 있고요. 임수가 있고요. 자축이라는 뒷토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수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가체니까 뭐예요? 수체, 토화용조인데 토는 불용하죠. 그 이유. 여기서 지금 토를 쓸 게 없잖아요. 진토도 그렇고 축토도 그렇고 자수와 합했고요. 기토가 있고요. 그래서 못 써요. 그런데 철저 선생님께서는 이 화를 용신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주도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왜 안 좋냐? 여기뿐이 없잖아요. 이 이후에는 좋지가 않죠. 뻔하죠 뭐. 제가 용신을 딱 잡아놓고 여기까지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보세요. 병화생호 4월에 태어났다. 천지, 살인, 유청, 살과인이 유청 아주 깨끗하게 남았다고는 하시긴 하셔요. 살력 있고요, 인력 있고요. 소렴자, 끓이는 것은 축시라 합거 자수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자수 있으면 더 소용없습니다, 사실은. 즉, 임수실세에서 뭐예요? 뭐를 돕고 있다? 화해서 상관을 돕고 있다는 건데, 이 상관을 돕는다는 것이거든요. 자축합토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해요. 근데 합도 못 합니다. 절대. 즉, 이론의 설기가 심해서, 설기를 하는 것과 극을 하는 게 어느 게 더 심해요? 그렇죠. 극하는 게 더 심하죠. 1.을목은 불능소토한다. 1호 출신으로서, 1호 출신이겠죠. 여기 지금 요 앞에 조금 천연운만 좋으니까요. 비록 획도 유공이라고 해서 공을 세웠는데 도둑질을 하는 공 세운 거예요. 이게 무슨, 옛날에도 우리 저기에서도 있었죠. 경찰인가 누가 이렇게 해서 밑에 사람이 공을 세운 걸 싹짝 자기가 한다고, 자기가 했다고. 대개 보면 형사들이 많이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윗사람과의 뜻이 맞질 않았어요. 내가 했다고 그러는데 윗사람은 벌써 알고 있어요. 저 밑에 사람이 한 줄 알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불능승, 승급이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가 완전히 축진자 이렇게 되니까 이 유일하게 이 사화에 힘을 두고 있으니까 대운이 오미운으로 흐를 때만 좀 괜찮았지, 금문과 수run이 되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천년의 쌈박 좋은 사주였죠. 록곡극에 록곡을 용시를 하죠. 그러나 자, 연간에 임수로부터 관인상생에서 아생 상관까지 가요. 연주상생은 막다라. 그러든 저러든 얘기할 거 없어요. 자, 오행체형론은 수체예요. 4.8. 그래서 수체, 화목용조의 화가 용시이다. 자, 자평진전 격공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록곡격 한참 후에 할 겁니다. 병화일주에 4월에 태어나서 격용시는 걸럭월겁격이나 걸럭월겁장에 의하면 걸럭이라는 것은 월건의 록당을 만난 것이다. 록은 곧 겁이다. 혹 록당이 투출한 즉 그것을 쓸 것으로 여겨서는 써서는 안 된다. 록곡격은 양인격과 격은 정해졌지만 그걸 용신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건너글 오급과 동일한 게 있다. 반드시 나눌 필요는 없으며 모여있는 지지에서 간지가 투출하면 그걸 별도로 재관살식을 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재관살식을 쓸 사주니까 지금 안 돼요. 이것들이 많아서 격상신을 쓸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양간운간은 얘기할 거 없고요. 제가 결론을 이렇게 했어요. 다시 치용론에서
치운론이나 치역론이에요. 녹곡격은 식상을 상실로 할 경우 재운이 가장 마땅하고 살운이 역시 꺼리지 않는데 인성운으로 가면 길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녹곡격은 강하다라는 걸 전제하에서 일주가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차조는 강변위약, 강한 것이 변해서 약하게 된 까닭에 격국론에서는 상실으로는 언급이 없는 인성을 중화론에서 용신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용신을 월겁에다 두고 있으면요, 웬만하면 짧아요. 왜냐면 그 대운이 살짝 지나가면 끝나니까요. 물론 예를 들어서 화운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오면 돼요? 저렇게 양일간이 아니고 음일간 같았으면 역견으로 흐르면 한 50년은 좋죠. 그런 운은 그렇게 운이 타고날 수도 있지만 대개 보면 월지에서 용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용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타지에 있어야만이 좋은 용신이 될 수 있죠. 왜? 월지 중심으로 대운이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503번이 될 거예요. 사례병조. 네. 요걸 넘겨있죠. 요게 쪽인데 이 운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안 되는 거예요. 되질 않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어리구만요. 10살. 지금은 부모 밑에서 잘 크겠네요. 월지에 이렇게 용신이 있으면, 자, 이게 제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철저 선생님하고 싸워야 될 사주입니다. 자, 정제격이에요. 자,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자, 그러면 아주 타이트하게 싸우기 위해선 제가 이 사주를 밑으로 내려서 놓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원위치는 이따 할 것이고요. 자, 수월에 태어났어요. 개수일주가요. 자, 이것이 수월인데 저는 지금 이걸 정관격으로 해서 격국론에서 풀었었어요. 그래서 그건 지워버렸고요. 이건 정관격이 아니죠. 정화가 있고요. 정화가 있고요. 병화가 투출했으니까 바로 위에 있는 병화를 잡든 정화를 잡든 제격이다. 그리고 사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제격이다라고 놓고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보십시오. 철저 선생은 이 사주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이용신이다라고 해요. 금이용신이다. 화가 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병술과 정사가 있어요. 그래서 금이용신이다. 인성이 용신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걸 저울에다 다뤄보면 무게중심론으로 다뤄보면 금이 6.3이고 화가 6.0이에요. 이 병술월이라 술토 속에 있는 화도 토도 화로 변했어요. 그러나 신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화 속에 있는 경금도 안 변했고요. 그러는 바람에 금이 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와 정단 선생의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되면 금이 체면 어디까지 좋으냐 하면 여기까지 좋아야 되죠. 그런데 이 운에 사화가 인성을 극했다고. 회극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재성이 인성을 괴인시켰다고 하면서 이때 누가 죽었냐? 본인이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봅시다. 아버지가 왜 죽었을까라고 하는데 오운이 이게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면 사실은요 격국론에서는 천간으로 올라온 용신을 쓰지 이 지지에 있는 용신을 안 쓰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업브론에서는 지지에 있는 오행도 쓰니까요. 그러면 이 유금을 쓴다고 했을 때 오대운이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옷을 화국을 이루어 갖고 이 두 개의 유금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데
이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이 사운이 돼서 그 사운이 들어왔을 때 괴인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의 일원에, 이거 철조 선생님 말씀이에요. 생우수월이라 지지, 재관 상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재성이죠. 여기 관성이죠. 재성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청한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렴자, 끓이는 것은 천간의 병화가 재성이 득지했어요. 사실은 득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화득이고요. 겸해서 을목 조화 극금한다. 을목도 화를 도와서 금을 극한다 라고 해서 인성을 살리려고 애를 쓰세요. 그래서 소위 서양 난수라. 인성이 깨지면 난수한 거죠. 그래서 반가운 것은 축음이 유기해서, 금이 유기해서 1호 출신으로서, 여기 1호 출신이에요. 이거 괜찮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 사운에 운복 만났다. 재성을 만나서 괴인, 인성이 깨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왜 5월에는 이 옷을 화국을 잃어서 인성이 깨졌어도 사운보다 더 많이 깨져야 될 텐데 왜 5월은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사운에 가서 인성이 괴인이 됐다고 하십니까? 이 정가는 부모예요. 해적, 저기다, 족보에다 올렸다. 자료에다 올렸다.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사망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억지로 한번 때를 쓰고 있습니다. 자, 계율지가 을유년에 태어나서 약한 명주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물론 병수월에 정사시라는 것이 일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기는 한다. 그러나 시지사화는 사유 반합을 하고 있고 월지에 술토는 유술 계절합을 하고 있어 지지로는 금국을 이루고 있는데 약하다고 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 물론 시간의 정화는 사화의 합을 말리고 있고 월간의 병화는 술토를 입력하는 작용이 있어서 계절합을 말리기는 말려요. 그것은 사실이다. 이런 사주는 내담자에게 일일이 대운을 대비하여 상담해 주는 것이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아예 오행체형론으로 지수를 확인할 것이다. 역시 보세요.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형론으로 오행지수를 검증해 보면 금이 6.3이에요. 수가 1.0, 토가 1.0, 목이 1.0, 화가 6.0이에요. 토는 없습니다. 저 술토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화로 변했으니까요. 병술이니까 0.0. 역시 토오행의 가변성에 의해서 병술월지는 모두 화오행으로 변했다. 물론 신금은 있어요. 화오행에 변했다. 그래서 금오행이 6.3으로 초가 종주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를 극용하는 화오행을 구하니 주영에서 병화가 6이요 정사시인지라 이를 용신으로 해야 할 텐데 철저님은 어떻게 신약으로 판정하고 화오행을 기신으로 정했을까? 또 철저님은 사운 봉제 괴인이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괴인이 되기에는 앞대운인 오화대운이 더 위험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죠. 왜? 오화가 들어오면 옷을 화국을 이룰 테니까요. 월지에. 그러면 괴인이 돼도 오화가 더 먼저 하지. 어떻게? 사운에 사축 근극밖에 안 돼요. 이쪽에 저 앞에 거는 이 앞에 있는 사화는 좋습니다. 사축 근극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중에 들어온 이 사화는 유술하고 합금을 하잖아요. 그럼 금세가 더 강해지잖아요. 인성이 강해지잖아요. 그럼 인성이 강해지니까 부모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금이 채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지금 이 사운에 부모님이 돌아갔다는 것 때문에 사운이 이 앞에 있는 유금을 잡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금이 강해지면서요. 자, 그러든 저러든 일단 한번 보실까요? 504번이요. 저는 확실하게 금이 강하다라고 할 겁니다. 저 프로그램에서도 화체로 나오고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지금 가분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세히 물어봐야 돼요. 미터도 좋고요. 임계수는 안 좋겠죠. 정화를 끄니까요. 천간으로 또 용신이 이렇게 둘이 버팅기고 있으니까 임계수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사운에 부모님이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512개까지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지금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여기서 이제 하나 발견이 됐어요. 차츰차츰 뭐 그렇게 뭐 크게 실망하실 건 없고요. 이런 사람은 오면 물어보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거예요. 나는 금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용신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다. 화가 강해서 금이 용신이다 라고 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프로그램에서도 금이 강하다고 나왔잖아요. 자, 마치겠습니다.